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유시민이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뭐 후원도 다 받고 말이죠. 슈퍼챗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정치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받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정체 궁금하죠? 오늘은 그 얘기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유시민 슈퍼챗도 받고 정치 안 한다고 하면서 다 후원금도 받고 있는데 공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홍준표 대표도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활동은 다 정치입니다. 근데 저도 그 유시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뭐 깊이 한 건 아니지만 도대체 유시민의 정체가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언뜻 떠오르는 그런 이 그림이 있습니까? 유시민 하면? 저는 유시민 하면은 뭐 작가, 또 MBC에서 백분토론, 네. 그리고 노무현 때 또 장관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 선수하는 날 있죠. 그날 뭐 바지 하얀 바지인가 그렇죠, 입고 그렇죠. 와갖고서는 예, 또 백바지 입고 갔죠. 예, 논란되고 말이죠. 네. 그리고 막말, 네. 예, 잘난 척, 잘난 척. 예, 뭐 이런 것들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정말 좀 어떻게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사실 한국의 깨벨스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것도 천재적인 선전선동가다. 선전선동가. 그렇죠. 그게 딱 떠오르네요. 한국이 진짜로. 깨벨스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하면은 뜻다방. 떴다방. 도대체 동서남북으로 사방팔방으로 종횡무진하는데 도대체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인물이에요. 네, 유시민 하면.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설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예. 가장 최근에 그 주목을 받았던 현장이 5.18 강주 이 기념식 그 현장에 가기 전에 일종의 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그 행동 지침, 행동 강령 같은 거 그런 거 내렸잖아요. 그거를 바로 제대로 실행한 사람이 김정숙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원래 이제 행동 지침이 뭔가 하면은 눈도 닫아라, 입도 닫아라, 네, 손도 닫아라. 네,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네. 악수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그 행동 강령에 김정숙 여사께서 아주 충실한 쫑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도 일국의 그 대통령 이 부인 아닙니까? 그러면은 채무를 좀 지켜야지. 그래도 맹세기 황교안 대표가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인데 아무리 싫더라도 ABC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수준이 좀 낮은 것 같아요. 가히 청급 수준의 행동을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행보가 그랬고 또 그 직전에는 보니까 방송도 많이 출연했대요. 네. 강주 MBC도 출연하고 김어준인가 거기도 같이 행사도 하고 양정철이하고 또 누구죠? 저 KBS에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제동인지 뭔지. 김제동이. 김제동이, 김시성이었던가요? 네. 저하고 우리도 같은 게 참. 관심이 없으니까. 네, 워낙 네. 관심이 없어서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어쨌건 얼굴이 참 특이하니까 얼굴은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만은 거기도 나오고. 네. 최근 행보가 간단치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또 이 5.18 관련해서도 떴지만 또 하나 더 있어요. 완전히 이 박지원을 흔드는 발언이 있잖아요. 네. 그게 뭐죠? 대북 송금. 대북 송금 특검. 사건. 특검.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그때 노무현의 정치적 결단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J의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노무현이 위대한 정치적 결단을 해서 특검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박지원이가 사실 DJ를 대신해서 감옥에 갔잖아요. 네. 그리고 현대에 누가 죽었습니까? 정몽원이 네. 자살했잖아요. 이게 간단한 문제 아니거든요. 어쨌건 이제 노무현은 김대중과 다르다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겠죠. 옛날에 1997년 대통령 선거 때도
DJ는 죽어도 대통령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구민주당 계열에 좀 찍힌 그런 게 있죠. 그때 이제 발언을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DJ가 살아 돌아왔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 DJ하고는 좀 체질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이제 태생이 경주 태생으로 TK 이 선골인데 조금 삐딱하게 나갔잖아요. 네. 나갔는데 뭐 DJ하고도 좀 본질적으로는 좀 안 맞는 측면이 상당히 많아서 이런 식으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 행보를 보면은 가히 대권 행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유시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뜯다방이잖아요. 네. 종횡무진이잖아요.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식교만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이 지구에서 자기 스스로 최고 이 잘난 체하는 그런 게 지식교만이 그냥 다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쨌건 본인은 리버럴리스트다. 영원한 자유주의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무정부주의자 같아요. 무정부주의자. 그렇죠. 사회주의자. 그렇죠. 이게 뭐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이 양반이 뭐 서울대 학생운동권 리더였다고 하는데 막스 레니니즘에 정통한 이데올로그 출신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뭐 종북 이 좌파 김일성 주체 사상에 경도된 인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또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경계를 넘나들면서 종횡무진을 하니까 도대체 이제 정체를 파악하기가 참 어려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뭐 본인 자체가 워낙 뭐 자칭 자유인이니까 연착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뜯다방이니까. 네. 항상 구름도사처럼 이 그냥 하늘만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상에 베이스가 없어요. 냉정한 의미에서 운동권 출신이라면 대개 이제 온몸으로 노동운동해서 노동운동 기반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위장 취업식이나 했습니까?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적통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민주당 내에 안착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양반이 당적을 7번 옮긴 사람이에요. 와, 7번이나 옮겼어요. 예. 그러니까 2002년인가요? 보궐선거로 국회 등원하기 전에 개혁정당 만들었잖아요. 예. 실험에 끝났지만은. 그리고 2003년에 이제, 그때 이제, 이 노무현 당으로 해가지고 일산에서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보궐선거로 데뷔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04년에 재선되고, 네. 2008년에 노무현 뭐 임기 끝났으니까 새로운 정권이 우파 정권이 들었었잖아요. 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빼기 노무현이었는데 노무현이 뭐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면서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적통으로부터는 왕따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또 당을 막 옮기기 시작하죠. 당 또 만들어요. 그때 뭐 무슨 국민참여신당인가 뭐 이상한 네. 당 하나 만들어서 실험에 끝나고 또 뭐 헌재에서 해산명령 내렸던 당이 있잖아요. 통진당, 예. 통합진보당도 이 양반이 만들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정의당도 주체로 참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뜬금없이 2013년에 정치 안 한다, 은퇴한다. 거짓말이 그냥 입에 발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보를 하는 거 보면은 분명히 대권 행보인데 저는 유시민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유시민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태생입니다. TK 출신이니까 TK 출신으로 선골 아니냐. 민주당 계열 정권에서는. 왜냐하면은 항상 옛날에 노무현 때부터 노무현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결국 그 강주, 전남하고 부울경이 힘을 합쳐서 정권을 창출했잖아요. 그래서 그 주자들이 말하자면은 노무현이고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양반이 부울경 출신입니까? TK잖아요. 예, 그렇죠. 냉정한 의미에서 범영남이지만은 사실 이 강주 전남과 한 몸이 되려면은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은 영남 안에서도 야성이 강한 부울경 출신이 돼야 사실은 적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도 없고 대통령 후보가 돼도 승산이 없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당을 7번이나 옮긴 뜯다방인데. 떴다방. 그렇죠. 뭐, 이 착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확실한 지지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전통적인 야권으로 보면 그러고, 또 한 가지는 학생 운동권 출신인데 좀 뺀질뺀질하게 굴었잖아요. 학생 운동 지도자 할 때는 좀 배신자 프레임도 있고, 그러니까 운동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베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 한국의 에베레스트로서 선전 선동 정치에 능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라는 매체를 이용해서 대중 정치를 하잖아요. 대중을 선동해서 인기는 있고 지지도는 확보했지만은 그것이 뭐 대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 보니까 뭐 방송인을 떠나서 예능인 수준으로 전락을 하고 있대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지식인인 거를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던데, 근데 사실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지식 소매상이라고. 냉정한 의미에서 지식 소매상이 맞습니다. 도매상도 아니고 소매상. 그렇죠. 지 스스로 주제 파악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극대화돼 가지고 마치 그냥 지식인처럼 행동하고 지식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정작 본인이 진단했듯이 지식 소매상에 불과하다. 직업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자랑스럽게 해주기를 바라는 게 경제학자 아닙니까? 예. 그래도 공부는 잘해가지고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갔는데 평생 학생 운동하다가 공부했겠어요? 못했죠. 그렇잖아요. 예. 놀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공부는 안 하고 운동만 했는데 독일에 유학을 갔잖아요. 5년 동안 있었는데 4년 이상 석사만 했어요. 독일은 원래 코스웍이라는 게 없어요. 객관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코스웍이 없고 도제식이거든요. 예. 교수가 준다 하면 주는 거예요. 4, 5년 동안 뭐 해서 석사 받고 끝날 거. 지가 진짜 이 에카데미션으로 포텐셜이 있고 정말 지식 분자로서 미래의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인물이었다면은 독일에서 박사를 받아와야지. 그렇죠. 예. 5년씩이나 처리하면서 4년 이상 석사만 했다는데, 본인의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 다닐 때 운동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서 못한 게 아니고, 안 해서 경제 이 학에 대한 이 기초적인 이 개론부터 접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시 공부했으면은 당연히 박사까지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요즘같이 박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한 100만 명은 될 거예요. 개나 소나 다 받는 박사 시대에 네. 그 박사도 아닌 것이 기껏 석사 정도 하고 아가지고 지식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루즈 아니에요? 아가지가 지금 무슨 놈의 경제학자예요. 영어로 경제학자가 뭔지 아세요? 이카노미스트라고 그래요. 네. 경제학자라는 것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교수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전문가로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패널로 평론가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직으로 평생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학자라고 해요. 교수는 당연히 학자로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학자로 인정을 받고, 교수가 아닌 자들이 대개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학자로 인정받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18번처럼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써먹는 게 내가 학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대학 교수가 학자라는 말 잘 써요?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는 석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무슨 놈의 경제학자야? 그래서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두 번째, 또 이 사람이 또 뭐 작가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작가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요, 이 창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문학 작품을 쓰는 그렇죠. 사람. 그래서 전통적인 의미에서 작가는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신춘문예 정도는 해야 네. 작가 인정을 받는 거지. 요즘 글 쓰는 사람들 다 작가라고 하는데 냉정한 의미에서 가짜 작가죠. 그게 무슨 놈의 작가예요. 적어도 신춘문예 정도 한 사람 네. 등단을 해서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붙이는 호칭이 작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창작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석사 정도 학위 가지고 지가 학자도 아닌 것이 그래도 쓰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글을 많이 썼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과학 관련된 교양도서는요, 저도 그런 책 많이 썼지만 냉정한 의미에서 순수 창작이 아니고 짜집기입니다. 그거를 지식인들의 짜집기 작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추적에서 올라가 보면은 표절이 사방팔방에서 보이는 게 사회과학을 위장한 교양도서들입니다. 뭐 그 책이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이 작가라고 불러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작가 유시민 애서 학자 틱하고 지식인 틱 한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작가로서 행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작가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정치가 국회의원 2번 했죠. 네. 이게 정치가죠. 당을 7번 옮겼어요. 그리고 자기 세력이 있어요. 미래의 최고 지도자로서. 없잖아요. 제대로 된 정치를 했습니까? 유시민이 지역구 의원 2번 하면서 실제로 지역구 관리 제대로 했습니까? 중앙정치, 방송정치만 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정치가는요, 위민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 출발이 지역구예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유권자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우리 국민들을 진실로 위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면서 그것이 정치인의 스타트인데 유시민이 지역구 정치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저런 사람을 누가 정치가라고 합니까? 결국 요즘 보니까 예능인으로 전락했대요. 예능. 예, 그래서 예능이 딱 맞네. 그 예능.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운동권에서는 유시민을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이 구차한 변명을 하잖아요. 나는 1980년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관련해서 불지 않았다. 심재철 진술서를 참고해서 뺏기다시피 해서 펄러서 해가지고 썼다 하는 건데 보통 진술서는요 10페이지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시민은 기본이 80에서 100페이지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겠어요. 가능한 한 옛날 안기부 같은데 안가에 끌려가면은 입을 닫는 것이 함께했던 동료들을 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주절주절해서 80에서 100페이지 쓰다 보면은 다 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의도적으로 위장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신문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 천만의 말씀. 이 양반이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데 신뢰도가 있습니까? 심재철이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 함께 했던 동료들 다 불어가지고 김대중 내란 이 업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동료들이 감방에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지는 갔어요 그때? 안 갔어요. 유시민이 감옥 생활 1년 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예. 정작 정의의 투사로 간 게 아니고요. 그 유명한 1984년인가 5년인가 서울대 이 뿌락지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그 주범이 유시민이에요. 아. 그때 이제 그 서울대학에 아니면 전국대학에 뿌락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생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서울대생인 것처럼 해서 캠퍼스에 여기저기 많았고, 그 당시 이제 이 경찰에서, 정보기관에서 많이 심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4명을 잡았는데, 4명이 다 뿌락치가 아닌 거예요. 네. 가짜 대학생이었을 뿐이지 뿌락치는 아닌데, 한 사람이 그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뿌락치라고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거짓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불법적으로 납치를 해가지고 서울대 모처 안가죠. 안가로 데려가가지고 뭐를 했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때리잖아요. 그렇죠. 막 때리죠. 그래도 안 불어?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뭐예요? 고문이잖아요. 그때 했던 게 자기들이 안기부의 대공문실관한테 끌려가가지고 당했던 거를 똑같이 했다니까요. 자유주의자가 그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입에 재갈 물리고 그 다음에 코에다가 이 주전자 물을 숨도 못 쉬게끔 해가지고 그냥 퍼붓고 그 고문을 견디겠어요? 그래서 거짓 자백을 끌어내가지고 그게 무고한 시민들을 4명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엉터리잖아요. 네. 근데 유시민이가 참 영특하다기보다는 영악한 놈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4명이 이 고문에 참여했는데 유시민이는 현장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은 일제시대 때 대개 고문에 참여하는 거는 조선인 악질 형사들을 아니면은 군인이라면은 육군 상사를 호랑이 상사를
이 고문에 참여를 시키고, 일본 육사 출신의 엘리트 일본인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고문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회유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고생했다. 미안하다. 와, 우리도 인간이다. 그렇게 하면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을 돌리게 하면서 회유를 해서 내 편을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유시민이가 영악한 놈이다 보니까 그걸 한 거예요. 지는 직접적으로 고문에 참여 안 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사실 그 당시 북학생협의회 회장으로서 사주를 했고,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지는 않았지만은 실제로 시나리오는 다 짰고, 그리고 마지막에 악질적인 일본 이 육사 이 장교 같은 그런 역할을 딱 하면서 했지만은 결국은 그 시나리오가 다 나오잖아요. 예. 이건 악질범이 아니고 순악질범이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 생활을 1년 가까이 했다니까요. 1년 6개월 실형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1년 정도 전후한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건 감옥 생활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독재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생활을 하는 게 똑같이 아니고 똑같이 고문하고 고문경찰, 안기부 고문관처럼. 유시민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죠. 예. 에베레스트 된다니까요. 고문당하겠네. 그렇죠. 고문 정치의 시작이라 보면 되죠. 우파들 다 고문당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한 몸에 독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허술합니까? 제대로 봐야죠.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 내수도 양정철이 만나가지고 나와주세요 했잖아요. 네. 양정철이가 전략가 아닙니까? 양정철이가 왜 김어준이 데려가지고 중이 제 머리 깎나 하니까 김어준이가 그럼 우리가 깎아드리자 하면서 분위기 만들었잖아요. 나오라는 거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문재인이 되게 어렵잖아요. 네. 위기에 봉착했고, 그래서 자칭 문재인 경호대장, 문재인 호위무사로 지금 나서면서 흥행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시민의 가치는 최종적으로 저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보다는 우선에 총선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네. 총선에 흥행용으로 이용을 하고 잘했을 때 이 대선 주자로 뛰게는 하는데 흥행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시민은 이 땅에서 영원히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시민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뭐 당연하죠. 예, 막 띄우고 있지만 뭐 지지율이 달리고 있지만 이자의 이 선동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선동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알고 봤더니만 민주화 운동으로 간 게 아니라 학원가 뿌락지 사건 고문을 하다가 그 배우로 들어갔다. 무섭네요.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 다 고문당할 것 같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